자,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강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연의 주제는 신용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에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변형균 BC카드 데이터 사업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변 본부장님께서는 연세대 경영학 박사와 미국 노스웨스턴대 MBA 과정을 수료하고 KT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담당, 빅데이터 기획 담당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럼 강연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BC카드 데이터 사업본부장 변형균입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날, 좀 소중한 어떤 행사 기획해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우리 이승희 대표님 이하 MBN TV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이렇게 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관심 갖고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신용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에 활용할 것인가. 제가 이제 사실 유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데이터 전문가로서 어떻게 카드 데이터를 유통 채널, 즉 유통 채널을 운영하시는 어떤 기업들이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유통 채널에 어떤 제품, 상품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제조사 분들이 어떻게 유통 채널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용카드 데이터라고 하는 고기를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강연을 제가 이제 요청을 받고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강연 자료를 만들면서 저도 이제 트렌드에 이제 편승을 해서 챗GPT한테 물었어요. MBN TV에서 이런 훌륭한 빅데이터 포럼을 이제 하게 되었고, 제가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를 어떻게 유통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강연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해야 되냐 했더니 굉장한 답변을 해왔습니다. 한 5가지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 개요를 좀 설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거를 활용한 결과 어떤 성공 사례, 그리고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종합을 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익히 이제 준비했던 그런 목차들 내용들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서 아주 유용하게 이제 참고를 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3가지 단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아마도 오늘 제가 오신 분들을 뵈니까 유통사에서 오신 분들도 꽤 되고 이미 이제 전문적으로 그 업계 동향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유통업체의 매출 동향을 좀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카드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드리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번째 단계에서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특히 이제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온라인 어떤 소비에 대해서 카드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고, 오늘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인 카드 데이터를 그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예, 목소리가 아주 크지는 않아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통업체의 매출 동향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업데이트를 좀 해보면, 최근 이제 산자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은, 물론 우리나라 이제 유통시장 전반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이제 13개 업체, 그리고 온라인 유통업체 12개 이제 메이저 업체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그리고 종합 쇼핑몰 등을 분석한 것들을 보면 매출 구성이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온라인이 이제 한 48%, 한 50%에 가깝게 육박을 하고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가 거의 이분하게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 어떤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되고, 왼쪽 아래 보시면 이제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이제 전년 대비 2022년이 한 10%대 가깝게 이제 성장률을 한 거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계열적으로 보시면 오프라인은 이제 18년, 19년, 20년, 특히 이제 코로나가 발발했던 20년에 많은 이제 성장이 이제 마이너스로 갔다가 21년, 22년 이제 회복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특히 이제 20년에 코로나 시기에 이제 굉장히 피크를 이제 성장률이 많이 올라갔지만 이제 21년, 22년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한 9%, 10%대 수준에 가까운 이제 수렴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프라인 내에서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그리고 슈퍼체인 같은 경우
를 살펴보면 실제 오프라인에 있던 성장을 견인했던 부분은 백화점이 이제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백화점이 21년이 이제 20년 대비 성장률이 한 23%, 그리고 작년도 21년도에 대비해서 한 15.7%.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제 꾸준히 성장하는 7%와 10%대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엄청난 이제 성장을 하면서 21년, 22년에는 성장률이 15.8%, 9%대 이렇게 좀 떨어지는 형태.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제가 리마인드를 해드렸고요.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 이제 산자부 데이터고 이번에 보내드린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이제 물가 상승분을 포함한 이제 경상 지수를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 트렌드를 보시면 2020년에 어떤 소비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왼쪽에 보시면은 편의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속 성장하고 있죠. 엄청난 이제 지금 우리 생활 플랫폼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마트도 보시면은 20년, 21년 약간의 마이너스나 이제 살짝 이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올 1월 이제 갑자기 피크를 치는 뭐 그런 형태를 좀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2020년에 좀 많이 좀 다운된 수준이 있었지만 지속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뭐 인터넷 쇼핑, 온라인 소비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유통의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 유통의 어떤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히 리마인드 시켜드렸고요. 이제 카드 데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오늘 아침에 오실 때도 아마 뭐 교통카드로 뭐 결제를 뭐 이제 지하철 결제도 하시고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오셨을 텐데 1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카드 시장 규모가 이제 1,000조가 넘었습니다. 18년, 19년, 20년에 오면서 분기별로 한 250조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벌써 21년에 이제 거의 1,000조가 좀 가까이 됐고, 작년에 1,000조가 넘어섰고요. 이 1,000조라는 규모가 이제 감이 좀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제가 알기로 한 400조, 5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매출이 한 350조, 뭐 서울시 예산이 1년에 한 50조 뭐 이렇게 되면 1년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금액이 이제 상당하다.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 데이터가 왜 유용하냐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산자부 데이터나 통계청 데이터는 굉장히 후행적입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통계를 집계하고 하면은 뭐 한 달 내지 두 달, 뭐 분기별, 반기별, 연간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카드 데이터는 사실 실시간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덕시에 우리가 어떤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세분화 속성값을 갖고 있어요. 고객들은 뭐 소득이 어떻게 되나, 연령, 뭐 성별, 지역별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가맹점 단에서는 이제 업종의 어떤 지역, 매출 규모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데이터들하고 봤을 때 어떤 생산과 지출의 면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입체적 분석이 굉장히 가능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BC카드 같은 경우는 유효 고객이 이제 보통 한 3,600만, 4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고객 분들께서 한 달에 결제하는 어떤 트랜잭션이 한 5억 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맹점도 국내 이제 최다 이제 340만 가맹점을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어떤 고객이 어디서, 그죠? 어디서 어떤 위치, 뭐 어떤 업종,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고 있고, 또 무엇을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매출 뭐 이제 같은 경우는 금액밖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온라인 소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초기에 DB 구조를 어느 정도 잘 세팅을 해놔서 이제 품목 정보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언제 소비 일자나 시간,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카드를 그냥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죠. 여러분들 뭐 카카오나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그냥 뭐 생체 인증을 하거나 비밀번호 넣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어떤 고객 행태들을 잡아낼 수 있어서 맨 왼쪽에 보시면 이제 TPO라고 이제 타임, 뭐 시간, 요일, 어떤 시즌, 그다음 플레이스, 뭐 어떤 지역이나 상권, 그다음 오케이전, 이게 어떤 주거 생활의 소비인지 아니면 어떤 이벤트성 소비인지 아니면 식생활 소비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굉장히 이제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앞서 저희 산자부 데이터나 통계청 데이터 이외에 이제 카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트렌드를 한 2년치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이제
그 유통에 있어서 소비가 22년 초에 이제 약간 다운됐던 코로나가 이제 극심했던 시기에 상당히 약간 다운됐던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앞서도 이제 한 50% 정도의 규모가 이제 온라인 소비였는데 저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히고 있고 편의점과 대형마트, 백화점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특히 이제 저희 데이터로는 편의점의 매출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마트와 그 이제 백화점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트렌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러프하게 해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온라인이 1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체인슈퍼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부분은 이제 개인 고객을 남성과 여성 성별로 나누어 보고 법인 고객하고 이제 나누어 보면 남성들은 아마 여기 계신 오늘 남성분들이 좀 많이 오셨는데 편의점 구매가 이제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아마 출퇴근 시간에 내지는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제 많은 온라인으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온라인 소비는 아무래도 여성들이 좀 이렇게 꽉 잡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백화점 또한 이제 여성 분들이 더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가 3위, 그리고 이제 남성 고객들은 백화점이 이제 4위 이런 형태로 이제 되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편의점 소비는 좀 적게 되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령별로 좀 쪼개서 보면 상대적으로 편의점이나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 고객이 이제 좀 주 고객으로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나 체인슈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50대 고객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연령별로도 이제 그 서로 이용하는 어떤 유통 채널의 어떤 행태들이 소비 행태들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카드 데이터를 그냥 단면적으로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균 소득이나 뭐 카드 이용액, 그리고 성별 연령대별 속성, 아니면 이제 자택 주소, 그리고 이제 주사용 카드가 이제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여러 가지들을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서 그 고객들의 어떤 그 라이프 어떤 그 생애 주기별 그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구가 1인 가구인 것 같다. 그리고 이 가구는 신혼 영유아 고객이다. 이 가구는 이제 초중고 자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세분화를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되게 재미있는 거는 1인 가구 비중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많아진 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소비도 굉장히 이제 메인 어떤 주 타겟 고객이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보시면은 43% 고객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어서 그거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전략들을 이제 아마 편의점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은 제가 간단하게 어떤 유통의 동향 그리고 카드로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디 괜찮으셨어요? 네, 반응이 아직 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좀 러프한 어떤 거시적인 어떤 지표는 내가 알겠는데 그러면은 채널별로 어떻게 되냐 이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편의점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최근 나온 이제 매경에 나온 기사인데 앞서도 이제 계속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 경상지수 어떤 소비 패턴들을 보면 실적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이제 CU하고 아마 그 GS가 이제 그 GS25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탑 메이저 이제 편의점 업체인데 매출 규모가 보니까 한 8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8조. 그리고 가맹점 수는 한 16,000개씩 되니까 한 매장에서 한 5억 원 정도 매출이 나는 것 같아요. 평균.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표준 편차는 이제 베리에이션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마트24는 이제 최근에 막 자동차도 팔아요. 그래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저께 이제 이걸 총괄하는 그 팀장이 제 이제 후배여서 연락을 했어요. 야, 너네 재밌는 거 많이 한다 그랬더니 지금은 이제 BMW 미니를 팔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을 많이 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고 있고 생활 속에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문학 작품도 이제 여러분들 교보나 이제 S24에서 편의점 이렇게 쳐보시면 문학 작품 한 300개 정도 뜹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일본에서 무라타 사야카 씨라고 편의점에서 이제 그 제가 기억에 나 18년을 근무하신 30대 모태 솔로분이 자전적 소설을 써서 일본의 어떤 그 아쿠타가라고 굉장히 저명한 이제 문학상을 받기도 했고요. 왼쪽에는 이제
그 편의점 주이신 한 6년 정도 2018년에 책 나왔으니까 아마 지금 거의 이제 10년이 되셨을 텐데 매일 갑니다. 편의점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에세이가 나올 정도로 편의점이 이제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침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편의점의 고민이 있어요.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제 기업들의 고민은 뭐냐면 점포 수도 많고 뭐 소비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멤버십 사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고객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이제 뭐 제가 특정 뭐 업체를 거론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 여쭤보면은 한 2%에서 3% 정도밖에 멤버십 활용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나가는지는 알고 있지만 누가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이제 빅데이터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소비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커버리지도 높고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매주할 수 있지만 상품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장에서 구매를 하시고 포스에 이제 결제를 하는데 포스 데이터는 상품에 대한 데이터는 있지만 고객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로열티 카드 같은 경우는 자사에 대한 자사 데이터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리고 많은 이제 리서치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패널 데이터도 뭐 샘플이 뭐 3,000명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일반화의 한계가 있고 이런 한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데이터 3법이 이제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가능했던 그 가명 데이터를 결합하는 그래서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이 고객 데이터 이름도 이제 가명 처리하고 뭐 연령, 뭐 성별, 가구 행태는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고 지역 뭐 이런 것들하고 오른쪽에 이제 포스 데이터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무엇과 같이 샀는지 요거를 이렇게 붙여서 보면 이제 키값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언제 뭐 승인 이제 결제 승인 일시하고 뭐 장소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키면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샀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상도 높은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편의점을 이제 보시면은 왼쪽 보세요. 왼쪽 보시면은 실제 구매자의 비중은 여성과 남성이 한 6대4. 아까도 보셨지만 여성들은 온라인 소비를 많이 하고 백화점 소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해요. 편의점 소비가 낮는데 구매 세일즈 그 레베뉴로 보면 그러니까 밸류로 보면은 한 뭐 80, 뭐 75대 25 정도 되는 남성들의 어떤 그 밸류가 상당히 높은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대로 보면 30대, 40대, 50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40대, 50대의 성장이 큰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나가냐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편의점에 가서 주로 이제 구매하시는 게 이제 음료 쪽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커피나 뭐 주류 뭐 그런 것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가공식품이라든지 뭐 제과류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부동의 1위는 담배입니다. 담배. 근데 이제 담배는 빼고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비식품 내에서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 좀 잘못 쳤는데 퍼스널 케어, 뭐 스킨케어 제품이라든지 색조 화장품도 이제는 편의점에서 많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제나 제주류 것들이 이제 메이저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식품도 남성이 이제 굉장히 그 우세지만 오른쪽에 이제 그 비식품을 보시면 거의 8대 2의 비중으로 세일즈 레베뉴 측면에서 보면은 밸류 측면에서 보면 8대 2의 비중으로 남성들의 어떤 그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식품하고 비식품을 이제 조금 제가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3, 40대 이제 구매 비중이 이제 절반을 차지하지만 뭐 저도 잘 몰랐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젓갈, 장류 뭐 이런 것도 파나 봐요. 근데 50대 이제 분들이 그런 걸 많이 사고 있고 조미료나 이제 음료는 20대에서 좀 높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60대 분들도 이제 주류나 커피나 이런 것들을 이제 편의점에서 가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막 그만큼 많이 이제 그 침투해 있는 그런 어떤 유통 채널로 이제 이용이 되고 어르신들 소위 말하는 뭐 어르신도 아니죠. 저도 이제 몇 살 안 있을 때가 될 텐데 어쨌든 이제 그때 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다. 그리고 비식품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보시면 가정 주방 제품도 팔아요. 특히 이제 60대들은 그런 이제 가정 주방 용품도 많이 사고 있고, 그다음에 세제 제조류는 40대, 그리고 이제 헤어 케어는 50대와 60대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퍼스널 케어는 이제 20대가 또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연령대별로
굉장히 이제 다른 행태, 남녀, 뭐 연령대별로 이런 부분들을 편의점 이제 업체에서 그냥 처음에는 벌크로 상품이 세일즈되는 것만 알았는데 누가 사가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와 이제 협업을 해서 프로모션을 같이 건다든지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마케팅, 상품 또 MD 전략들을 수립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한번 해봤던 게 CEO하고 이제 분석해봤던 게 이제 여러분들 뭐 도시락 많이 먹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이제 대학생인데 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많이 사 먹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런 즉석 조리식품 품목별 매출을 보면은 뭐 도시락, 삼각김밥 뭐 이런 것들이 한 50%, 샌드위치나 햄버거, 뭐 즉석빵이 30%뭐 이런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이제 그 도시락의 이제 그 구매 어떤 레비뉴 밸류 측면에서 보면 남성이 이제 훨씬 많고요. 특히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 4.6배.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도시락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데를 보니까 이제 뭐 금천구 가산동 아마 여기 이제 디지털 단지 쪽에 오피스 워커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뭐 신촌동이니까 대학생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것 같고요. 강남구 옆sam동 이런 형태로 매장의 한 30% 가까운 매출이 주로 막 이런 도시락에서 나기도 하고 이렇게 매장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고객군이 어떻게 다니냐에 따라서 소비의 어떤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전략 그다음에 위치에 따른 그 가맹점의 어떤 그 세일즈 전략을 굉장히 다르게 차별화 있게 좀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시간이 지난 거지만 저희가 21년에는 이제 이마트 24하고도 해봤는데 이때 이제 발견한 게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위스키가 이제 많이 팔려요. 위스키가 많이 팔려 도대체 누가 가져가지 봤더니 20대가 한 40% 정도까지 나왔어요. 9시에서 12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왜 그럴까?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코로나 때 이제 스트레스가 더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편의점에서 위스키를 푸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맥주는 한 3, 40대, 와인은 한 30대가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 위스키는 20대, 소주는 이제 40대가 이제 주도를 했고 민속주, 뭐 막걸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50대가 주도를 한 그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어떤 분석 행태를 대충 아시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더 뎁스 있게 들어가면 굉장히 세분화가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좀 러프하게 좀 보내드리고요. 백화점도 좀 러프하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카드 데이터에 따르면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뭐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에 이제 여성 고객 비중이 타 브랜드에서 조금 높았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 카드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근데 이런 걸 봐서는 아마도 법인들은 주로 이제 상품권을 많이 구매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좀 있어서 상품 구매는 현대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을 롯데백화점,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연령별로 좀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신세계나 현대백화점은 30대 초반 고객 그리고 롯데백화점 고객은 한 40대 초반 고객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이제 백화점에서 보시면은 뭐 20대 후반에서 40대 초, 뭐 MZ라고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이제 조금 젊은 세대,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를 묶어 보면 신세계백화점이 이제 56%로 롯데 이제 47.7%, 그다음에 현대백화점의 49.7%보다는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뭐 상품 구성의 전략 때문인지, 그죠? 그리고 어떤 것 때문인지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한다면 추후에 이제 더 좋은 어떤 세일즈 전략들을 좀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저희가 가구 생애 주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세그멘테이션, 뭐 1인 가구냐, 신혼 영유아 가구냐, 초중고 자녀 가구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신세계나 이제 현대백화점이 상대적으로 1인 가구 고객 비중이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롯데의 경우에는 초중고 자녀 가구 비중이 좀 높은 그런 형태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 하나를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신세계하고 아마 했던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 이제 프로모션을 걸었을 때 이제 이때는 이제 가전 가구 프로모션이었어요. 가전 가구에서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이제 뭐 혜택을 좀 많이 주는 그런 프로모션을 걸었는데 이때도 이제 그 고객들의 어떤 프로파일에 따라서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중소득 소득 남성들을 대상으로 보시면 이제 그 주로 프로모션 걸었던 제품들에서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당일날 구매 건수가 한 4건 정도라고 하면 40대 고소득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로 꼭 이제 가전 가구 프로모션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타 의류라든지 다른 쪽 가두점 뭐 이런 데들을 이용하시다가 이제 뭐 명품을 또 이용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뭐 소비의 전이 어떤 결제의 전이가 또 세대나 어떤 그 프로파일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난다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그 뭐 또 백화점도 이렇게 좀 우리가 재미있게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온라인 유통인데 사실은 온라인 쪽 소비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굉장히 이제 업체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장은 이제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그 뭐 쇼핑몰마다 뭐 스위칭 코스트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이제 비씨카드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결제 언천 데이터를 활용해서 온라인 소비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품목을 이렇게 구매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지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는 쪽은 뭐 물론 이제 쇼핑몰, 뭐 이커머스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 품목이나 트렌드를 분석하는 데 이제 활용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그 주민들이 오프라인 소비들은 이제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관내에 그 가맹점에 외부인들이 와서 소비하는 그런 행태들은 굉장히 통계적으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과연 어떤 그 구매 물품들을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 니즈들을 또 갖고 있는지 소비의 니즈를 갖고 있는지 파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온라인 어떤 그 소비를 통해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폐기물 예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행정 효율화 뭐 이런 부분들에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했던 분석들을 좀 이제 몇 장 좀 보여드리면 19년 대비 이제 한 제가 여기 오차가 나는데 21년 온라인 시장이 한 50%대까지 성장을 하고 했었고 작년까지 치면 80%대까지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성장을 견인한 거는 뭐 당연히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배달 업종이 많이 성장을 이제 배달의 민족처럼 이런 데 성장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무신사처럼 카테고리 킬러가 이제 많이 성장을 견인했고 그 다음 이제 종합 쇼핑몰, 오픈마켓 이런 형태로 이제 어떤 성장을 좀 견인했다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실제로 19년하고 20년에 저희가 이제 그 사용액을 가지고 오픈마켓, 배달, 종합 쇼핑몰, 카테고리 킬러를 이제 3년 정도의 트렌드를 좀 분석을 해보니 온라인 그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이 이제 부동의 넘버원을 유지를 하면서 네이버 쇼핑이 많이 성장을 하고 디마켓은 이제 많이 좀 조금 떨어진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여전히 이제 1위를 달렸지만 쿠팡이츠가 새롭게 이제 좀 조인을 했고 배달 업종에 있어서는 그리고 종합 쇼핑몰에서는 쓱닷컴이 이제 19년에 없었지만 탑 넘버 원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고 카테고리 킬러에서도 이제 무신사가 계속 1위를 하고 있지만 지그재그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야에 상관없이 탑 10을 저희가 리스트를 해보니 22년에는 그 탑 10에 이제 새로 조인했던 그런 업체들이 뭐 쿠팡이나 쿠팡이츠, 뭐 쓱닷컴, 뭐 요기요가 이제 새로 들어왔고 19년에 이제 탑 10에 있었던 위메프나 티몬, 이터파크 이런 업체들의 어떤 소비들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약간 카테고리를 서브로 내려서 보시면은 신선 유리재료의 어떤 비중이 식품 쪽에서는 많이 한 10%대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가공식품은 오히려 많이 줄고 있고요. 실제 아무래도 이제 고객들이 건강에 대한 어떤 그 관심들이 많아진 게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타 농산물이나 축산 쪽에 좀 성장을 한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전자 쪽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쪽이 많이 성장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전체 비중을 놓고 보면 가전 쪽이 이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이제 그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아마 가전 제품들도 이렇게 새롭게 리뉴얼을 아마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 이제 계절 가전이라든지 청소기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카테고리가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쿠팡 이용자들을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 그 이제 뭐 작년 12월에 한 달치 데이터를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스냅샷으로 보여드리면 온라인 이용 고객이 예를 들면 1,000만이 있다 뭐 이렇게 뭐 봤을 때 쿠팡 이용 고객이 이제 25%고
저희 BC 카드로 쿠팡을 이용한 고객, 그다음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 고객 75%인데 쿠팡 이용 고객의 온라인 전체 결제 규모가 한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 이용 고객이 상당히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이제 헤비 유저임이 이제 드러나서 이 고객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타겟팅해서 분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쿠팡 유저 고객이 미 유저에 비해서 어떠한 분야에 뭐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이용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식품이나 출산, 육아, 생활 카테고리 구매가 이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유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마켓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가 카테고리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소비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이제 오른쪽에 이제 표가 굉장히 복잡한데 오른쪽에 이제 총 이용 비중만 상대적으로 살짝 이제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쿠팡 유저는 이제 그 오픈마켓 이제 이용이 이제 상당히 높고 그리고 미 유저 같은 경우는 종합 쇼핑몰의 어떤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런 행태들의 어떤 차이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업계에서는 이런 그 어떤 온라인 소비 패턴을 이제 굉장히 딥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쿠팡을 이용하냐 안 하냐, 그리고 쿠팡을 좀 많이 이용하냐 적게 이용하냐, 헤비 유저냐 아니면 미디엄 유저냐 라이트 유저냐, 이런 고객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소비 행태들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편의점, 백화점, 그다음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째로는 상권과 경쟁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카드 데이터로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이런 상권 데이터예요. 상권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가맹점 단에 이제 뭐 주소, 뭐 업종,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분석하는 고객들의 어떤 특성들을 굉장히 매핑해서 보면 어떤 상권이 이제 굉장히 뭐 뜨고 있고 어떤 상권이 지고 있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이제 뭐 지자체, 지역 경제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변화가 이제 궁금한 지자체들이 많이 보고 있고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어느 상권에 우리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뭐 신제품을 나와도 뭐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뿌리기보다는 그 특성에 맞는 그 상권의 특성에 맞는 저기 이제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상인 대상의 정책을 기획하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을 제가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냐면 이제 금액하고 이제 그 건수를 좀 이렇게 색깔로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왼쪽 보시면 18년만 해도 강남이나 이제 중구 등 이제 전통적인 오피스 상권에서 이 파란색이 좀 진한 경우가 이제 금액과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 소비가 이제 대폭 증가를 했고 그리고 슬세권이라고 해서 멀리 안 가고 동네에서 이제 슬리퍼 끌고 간다고 해서 이제 슬세권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 상권 이외에 주거 지역까지 소비가 이제 이동된 소비 중심이 이동된 그런 어떤 패턴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어떤 상권 분석을 저희가 이제 대구, 뭐 제주 여러 이제 지자체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대구 상권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이제 안 좋아졌는데 점점 회복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그 중구 동성로 상권이라는 데가 왜 그러면은 이제 많은 세대들이 빠져나가냐. 오른쪽에 이제 그림 보시면 30대, 40대 뭐 엄청나게 빠져나가는데 이 상권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러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뭐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획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같이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이제 제주도에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관광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매력적인 그 요소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해변 상권에 좀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좀 타개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광주의 이제 송정 상권 그리고 여수의 그 관광객 소비를 어떻게 조금 더 증진시킬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프로젝트를 진행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는 직접 이제 저희가 부산 지역의 주요 상권 변화를 이제 저희가 해봤는데 왼쪽에 보시다시피 19년을 이제 100이라는 지수로 봤을 때 20년, 21년에 이제 한 89 정도로 떨어졌다가 22년 작년에 다시 이제 소비를 회복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모든 지역이 그러니까 굉장히 동일하게 올라오진 않습니다. 실제로 점포 카페거리처럼 이제 그 19년 대비 22년에 그
상권 활성화 지수가 126까지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BIFF 그 부산 국제영화제 그 비프 거리라고 하죠. 거기는 실제적으로 훨씬 더 줄어드는 상권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우리 상권에 우리 지역의 이제 상권의 변화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는 정책 수립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근데 이제 상권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냥 이제 표면적으로 단면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을지로 상권을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왔는데 이게 MZ 세대들이 많이 가는 영역이라든지 중년층 그리고 노년층이 가는 이런 영역들이 서로 굉장히 다르세요. 그렇기 때문에 MZ 특화 영역, 중년 특화 영역, 노년 특화 영역 세대별로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은 상권이라고 하더라도 뭐 점심 시간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상권이 있고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활성화되는 상권, 그리고 주말 특화 영역 이런 식으로 또 위클리 안에서도 이제 같은 주 안에서도 시간대별 그다음에 주중 주말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홍대 상권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즉 이제 처음에 상권이 시작이 되고 상권이 2분기에 성장을 했다가 3분기에 변동이 되고 4분기에 쇠퇴하는 이렇게 또 시즈널리티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은 이런 형태로 좀 봐야 된다는 것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권을 이제 제너럴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권 내에서 유통 그 채널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서울시 영등포구하고 경기도 김포시의 이제 사례를 제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는 이제 뭐 GS나 롯데, 뭐 이마트, 홈플러스 이제 서울시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포 수와 저희가 이제 그 소비 지수를 유통 소비 지수를 산정을 해봤는데 이 지수가 지금 보시면은 같은 그 점포 수를 갖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마트보다는 롯데마트가 조금 더 좀 우위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경기도 김포시 같은 경우도 이마트가 이제 홈플러스 대비 유통 소비 지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걸 보면 같은 상권이라고 하고 같은 지역 내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그 세일 전략을 갖고 가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유통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계시고요. 또 하나 이제 경쟁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지금 뭐 그 화장품 회사 사례를 갖고 왔는데 저희 카드 데이터로 자사만 이용하는 고객들 그리고 타사까지 이용하는 고객들의 비중 그리고 타사는 어디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 이런 분석들도 저희가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 지도라는 걸 저희가 이제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그 고객들의 주거지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가 또 우위에 있는지 구매 우위에 있는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별로 이제 재구입 주기, 즉 카드를 가지고 소비를 할 때 재구입 주기가 브랜드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좀 비교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 이제 유통 그 업체별로 사례, 편의점, 백화점, 온라인 그리고 상권 경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네. 조금 줄여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오늘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카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좀 갖고 온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 이 신화솜이라는 책을 이제 네이트 실버라는 이제 뭐 통계 전문가 이제 뭐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원래는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야구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잘 워킹을 해서 회사를 이제 아마 그만두고 정치 예측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2008년 대선에 이제 50개 주에 중에 아마 49개 이제 주에 선거구제 예측하면서 이제 저에게 잘 알려졌는데 이 신호화솜 이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제너레이션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그 데이터를 시장을 예측하는 신호로 볼 거냐, 뭐 소음으로 볼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인데 이분이 이제 강조한 거는 데이터는 어쨌든 편향된 시각이나 편견 없이 종합적으로 개인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가 중요하다.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Everybody Lies 아마 많이들 읽어보셨을 텐데 이제 전 구글의 이제 데이터 과학자죠. 이름이 좀 어려워 마리코비츠인가 이제 하는 그 통계학자, 통계 전문가인데 이분은 이 책을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것보다 실제 구글의 어떤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굉장히 인간의 어떤 그 리얼한
현실을 이제 분석한 책인데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많이 이제 거짓말을 한다, 뭐 이런 이제 그 유용한 책입니다. 근데 저는 그 우리 카드 데이터가 어떤 그 실제로 내가 말로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가 결제하는 트랜잭션하는 거는 그 사람을 굉장히 잘 대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고, 소비 자체는 어떤 그 인간 욕망이 결정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수단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그 BC카드는 이제 국내 카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그래서 25% 가까이, 아까 이제 1000조 중에서 저희 매입액이 한 240, 50조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소비 데이터도 이제 저희가 메이저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저희는 지방 회원사나 고객사를 이제 40여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을 커버리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하게 좋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만 고객들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20, 30대가 많이 쓰는 체크카드는 이제 마켓쉐어가 넘버 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세대별 뭐 이런 것들도 크게 이제 저희가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업 전략 수립을 위해서 월 5회건의 빅데이터로 기업 컨설팅을 하는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한경에 크게 보도가 된 적도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커스터머 저니를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아마 이게 PDF로 구워지는 과정에서 조금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오류가 있긴 한데 20, 30대 여성들이 예를 들면 어디를 이용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스냅샷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시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스냅샷으로 어떤 그 세상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품을 뭐 모바일로 검색을 하고 현장에 갔다가 또 구매를 하고 이후에 또 SNS 퍼뜨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전이들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저희 데이터로 볼 수 있는 전이들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 S백화점의 분석 40대 고소득 여성 그룹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동을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제가 어디서 일어나고 백화점에 왔을 때 두 번째 결제가 어디서 일어나고 세 번째 결제가 어디서 일어나고 이런 전이들을 보고 이제 예를 들면 백화점에서 어떤 프로모션이나 어떤 그 상품 전략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고객이 사실은 하나의 백화점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로 백화점의 어떤 중복 이용률도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거래 지수, 뭐 이용 횟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경쟁 상태를 좀 파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업종별로 어떤 그 계절별로 소비들이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통 채널 매출 현황을 좀 지수화해서 일관된 기준으로 이제 내부 KPI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어떤 그 특성에서도 어떤 유입 거리, 어떤 매장이 있을 때 반경 몇 킬로에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구매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객들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 앞서도 이제 보여드렸지만 고객의 소비 동선이라든지 입점 브랜드 매출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그 성별 고객 비중이라든지 연령대별 월별 고객 비중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하나의 쇼핑몰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뭐 종합몰, 오픈마켓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 킬러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고객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한 가지 몰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이 고객이 정말 헤비 유저인지 아니면 미디엄 유저인지 라이트 유저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망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소비 행태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고객들이 어떻게 채널을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자사의 어떤 그 매출 구매 비중이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오르고 내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입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실적 데이터만이 아니라 좀 폭넓은 데이터로 좀 포괄적인 어떤 그 전략들을 좀 수립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데이터 이제 결합이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산자부나 통계청이나 이제 유관기관에서 발표하는 그런 실적 데이터에 분명히 이제 아마 여러분들 회사에 이제 자체 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유통 채널에서의 실적들, 그리고 그런 소비 데이터
저희 이제 카드의 어떤 소비 데이터까지 결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해상도 높은 데이터 그리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로 뭐 경쟁사 비교, 뭐 어떤 저니의 동선 비교, 그다음에 상권 분석, 각종 이슈 분석들, 트렌드, 그다음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구매 품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CEO하고 저희 빅카드 데이터하고 사실 결합을 해서 리테일 렌즈라고 하는 사실 상품까지도 저희가 이제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고객들의 구매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편의점의 어떤 소비자 구매 행동이 뭐 핵심 고객이 누구고 경쟁 상황, 뭐 그다음에 뭐 지역 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같은 음료라고 하더라도 같은 탄산 음료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탑3 이제 1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이제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 전략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기존 제품하고 비교를 해서 이 제품이 어떤 그 타겟에게 더 소구를 하는지 그리고 뭐 이게 카니발레이션이 되는 건 혹시 아닌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시간대별로도 아까 이제 뭐 앞서도 도시락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대별로도 얼마나 이제 많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주중이나 주말에 어떤 이렇게 좀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데이터로 좀 분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뭐 많이 하시는 분석들이 이제 베스킷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뭐 도시락과 같이 구매하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남성 같은 경우는 뭐 탄산음료가 이제 1위가 나왔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 들어와 있지 않은 과일 주스가 이제 포함이 되는 뭐 이런 형태들로 좀 편의점에서 어떤 제품별 매출 증가 원인을 조금 더 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별 어떤 판매액이나 판매 수량의 어떤 팩트들, 그다음에 프로덕트도 제조사나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SKU 단위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뭐 시간대별, 뭐 그리고 고객의 속성 이런 것들을 좀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마무리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이제 빅카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소비 데이터를 가지고 상권, 소비, 고객, 그다음에 온라인의 어떤 그 속성들을 분석 패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저희 이제 혼자만 이제 카드 데이터 하나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고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통신이나 의료, 특히 이제 오늘은 이제 유통에 대한 내용인데 유통 분야에서 그리고 리서치, 솔루션, 보험 투자 분야에 이르기까지 뭐 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병합해서 융합해서 본다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뭐 상공인, 소상공인, 금융기관,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그리고 특화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저희가 이제 데이터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저희 데이터와 이제 해당 고객분들의 데이터를 같이 살펴보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보시고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문의를 주시거나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 텐데 사실 최근에 이제 북한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볼레타일하고 뭐 얼설튼 불확실성의 시대, 복잡하고 앰비기어스하고 지금의 시대가 굉장히 이제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데 뭐 매일매일 사실 이런 언론 보도들 보면은 기업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어떤 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많이 현혹하는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을 많이 현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로 이제 보지 않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고 좀 클리어하지 않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이제 카드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어떤 노하우,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데이터와 결합이 하고 병행해서 봤을 때 시장을 그리고 특히 유통시장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경영 전략도 수립하고 세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